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에서는 UiPath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선 세션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RPA의 가장 핵심적인 3개 컴포넌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완성된 워크플로우를 실제로 실행해주는 UiPath 로봇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로봇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텐디드 로봇하고 언어텐디드 로봇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언어텐디드 로봇을 설치하자면 기본적인 조건들이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조건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래서 로봇을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로봇을 설치할 때 이제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설치하는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특징은 어떤지 살펴보고, 로봇을 설치하는 방법 중에 이제 커맨드 라인으로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설치된 이후에는 라이센스를 활성화해줘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그리고 오케스트레이터 연결하는 방법이 또 필요합니다. 오케스트레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로봇을 오케스트레이터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연결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어텐디드 로봇인 경우에 우리가 로봇 에이전트라는 걸 제공을 해드리는데, 이 에이전트 유형도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유형 중에 저희가 최근에 추가한 이제 UiPath 어시스턴트라고 부르는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로봇이 수행 중에 여러 가지 로그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로그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로그 타입들과 그리고 이제 로그 할 수 있는 레벨들, 로그도 레벨로 구분해서 로깅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레벨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언어텐디드 로봇을 설치하자면 이제 첫 번째로 필요한 조건이, 이 언어텐디드 로봇이 구동되는 이 로봇 계정의 사용자는 이 리모트 데스크탑 유저 그룹에 소속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언어텐디드 로봇은 이제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작업 지시를 받으면 윈도우즈에 자기가 직접 로그온 할 수도 있는 그런 로봇이기 때문에 이 리모트 데스크탑 유저 그룹에 소속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권한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텐디드 로봇을 구동할 사용자 계정은 우선 로컬 로그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HD 구성이라고 부르는 이제 하이 덴시티의 줄임말인데, 우리가 윈도우즈 서버에서는 로봇을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즈 서버의 사용자 계정마다 로봇을 만들어 두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HD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권한이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이 컴퓨터 액세스하는 권한하고 원격 데스크톱 서비스를 이용해서 로그온하는 권한, 이렇게 세 가지 권한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하신 다음에 설치를 진행하셔야 되고요. 스튜디오 설치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동일한 설치본을 가지고 로봇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MSI 설치본으로 이제 로봇만 설치하는 게 가능하고요. 로봇만 선택해서 설치하시면 되고, 두 번째 플랫폼 인스톨러에서도 로봇만 선택해서 설치할 수가 있고, 마지막 이 커뮤니티 인스톨러는 요건 이제 설치 옵션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스튜디오와 로봇이 동시에 설치가 되고요. 스튜디오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설치되는 위치도 위에 두 가지는 이제 시스템에 존재하는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파일즈 아래에 설치가 되고, 이 커뮤니티 설치본은 설치하는 사용자 계정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계정 아래에 설치가 됩니다. 로봇을 설치할 때 이제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서비스 모드는 언어텐디드 로봇을 설치할 때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모드를 선택해서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윈도우즈 서비스에 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UiPath 로봇이라는 이름의 서비스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오케스트레이터 언어텐디드 로봇은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작업 지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오케스트레이터가 내려보내는 작업 지시를 이 서비스가 이제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는 이제 서비스 계정, 여기 보시면 이제 로컬 시스템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이 서비스 계정의 권한을 가지고 작동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사용자 모드는 어텐디드 로봇인 경우에는 사용자 모드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를 했던 사용자 계정의 권한을 가지고 작동을 하게 되죠. 로봇을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커맨드 라인으로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SI 설치본이 이제 이 커맨드 라인 설치를 지원하고요. 설치하자면 관리자 권한이 필요합니다. 이 설치본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몇 가지 커맨드 라인 옵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add local 옵션에서는 어떤 것들을 설치할지 스튜디오 로봇 중에 그리고 패키지 중에 어떤 걸 설치할지 이제 지정을 해주게 되고 라이센스 코드도 직접 코드라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넥션 스트링을 이용하면 오케스트레이터에 연결하는 정보까지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커맨드 라인을 구성하시면 로봇을 설치하는데 서비스 모드로 설치를 하게 되고 패키지도 함께 설치를 하라 이제 이런 커맨드 라인이 되는 거죠. 이제 라이센스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설명드린 것처럼 오케스트레이터에 로봇을 연결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연결하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UI를 일일이 열어서 손으로 일일이 클릭해서 연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커맨드 라인 커맨드를 사용해서 연결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커넥션 스트링을 활용해서 연결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커넥션 스트링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윈도우즈 도메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모드의 로봇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레이터가 없이 이제 로컬로 로봇을 활성화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제공해드리는 라이센스 툴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라이센스 툴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활성화할 때 쓰는 액티베이트, 그다음에 라이센스 익스파이어가 되면 이제 업데이트하는 기능, 그리고 디액티베이트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고 아래 예에서 보시면 이제 라이센스 코드를 입력하고 액티베이션 하는 커맨드 라인의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UI를 이용해서 로봇을 오케스트레이터에 연결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 로봇이 설치된 PC에서 이렇게 어시스턴트의 옵션 창을 띄우면 이제 설치된 PC의 이름을, 머신 네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이름을 복사한 다음에 오케스트레이터에 가서 로봇을 등록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레이터에 로봇을 등록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로봇이 작동할 머신이 등록이 되게 되고요. 그 머신 키를 다시 이 로봇이 설치된 PC에 가져와서 머신 키를 입력하고 그리고 오케스트레이터 URL까지 넣어주면 로봇을 연결할 수가 있게 되고요.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고 라이센스를 취득해 오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됨, 라이센스가 지원됨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로봇 에이전트도 우리가 새로운 유형을 추가했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로봇 트레이가 기존에 사용하시던 이제 로봇 에이전트인데 여기에서는 이 로봇이 실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 목록 정도만 보이고 이제 검색 기능 정도가 전부였고요. 이번에 새로 저희가 추가한 UiPath 어시스턴트라고 부르는 에이전트는 이제 다른 기능들을 추가로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치할 때 어떤 형태의 에이전트를 사용할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UiPath 어시스턴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위에는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는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는 하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는 여러 개를 동시에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중간에는 이 로봇이 실행할 수 있는 프로세스 목록이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즐겨찾기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즐겨찾기로 표시된 프로세스들은 이렇게 그 목록의 상단에 위치하게 되고요. 아래쪽에는 이제 미리 알림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알림 그 프로세스를 정해진 시간에 실행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미리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그 시간에 이제 알림 창이 나오게 되는 거죠. 로봇이 자동화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로그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제 로그의 유형을 보시면
크게 기본 로그하고 사용자가 정의한 로그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로그는 따로 워크플로우에 지정하지 않아도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끝나고 이런 것들이 로그로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익셉션이 발생하면 또 자동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 정의 로그는 이렇게 로그 메시지나 라이트 라인이라는 액티비티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로그를 정의해서 기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로그 레벨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은 인포메이션 레벨이 기본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로그 레벨은 이제 로봇 로컬의 설정이 있을 수가 있고 오케스트레이터에도 설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양쪽의 설정이 다른 경우에는 오케스트레이터 설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스튜디오와 마찬가지로 로봇도 우리가 공식 가이드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정보가 자세하게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